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농촌 현장 포럼에서 4회차 강의 때 우리 주민분들에게 왜 우리가 농촌 현장 포럼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녹화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별도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촌 현장 포럼 마을 만들기는 비록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살고 계신 농촌 마을이지만 내 삶의 터전을 남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잘 가꿔서 남은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고 자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살만한 곳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작은 시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촌 현장 포럼을 왜 할까요? 그냥 정부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용역업체를 써서 진행하면 될 텐데 굳이 나이 드신 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계획을 세우자는 이유가 뭘까요? 자, 과거에 10여 년에 농촌 현장 포럼을 2012년부터 실시하기 전에 10여 년 동안 전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마을 지도자와 읍면 공무원 또는 군 시군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진행한 결과 대다수 사업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나 간의 생각으로 비슷비슷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여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선진국들에서 실시하는 사전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인 현장 포럼을 실시하기로 2012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자, 결국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실시 그리고 농촌 현장 포럼을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나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반영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진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마을 만들기를 해보자 하는 뜻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촌 현장 포럼을 실시했을 때 지방에서 중앙정부를 욕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귀도 듣고 거동도 불편하고 글도 모르는 할매들과 무슨 회의를 하냐? 그냥 돈이나 지원해주고 말지. 이런 뜻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현장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일단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그 마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 마을에 사는 주민분들이겠죠. 또 그 마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역시 마을 주민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 발전계획, 각각의 마을 발전계획은 누가 짜야 될까요? 그 마을 주민이 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짜야 되지, 잘 모르는 좀 배웠다고 컨설팅 기법을 안다는 분들이 와서 계획을 수료해 줘봐야 현장과 괴리되는 그런 계획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할매들이 처음에는 서울말씨 쓰는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있는데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뻐끔뻐끔 하시다가 잘 들어보니까 천천히 들어보니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고 토론을 하니까 이내 알아듣고 다들 빠져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어느 마을은 한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머님이 하셨는데요. 할매가 내 살아있는 내내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천천히 잘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서 나온 의견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워주고 계획만 세워놓은 줄 알았더니 지원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 진작에 왔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봤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5년 10년 지나면 또 진작에 와서 얘기하지. 그러면 열심히 해줄 건데 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주인은 주민이다. 주인이 없는 마을 만들기든 마을 사업은 실패하게 되겠다. 그래서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게 되죠. 근데 시작을 하면 젊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좀 냉소를 띱니다. 뭐 나름 좀 배웠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바쁜 시기에 와서 하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나중에 나타나요. 언제요? 어르신들이 할매들이 열심히 해서 마을 발전을 세워서 정부 해치에서 자금을 받아오면 그때 나타납니다. 아니 어르신들 뭘 하신다고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을에 잡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실시에 있어서는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좀 시간을 내서 우리 마을 미래를 위해서 뭔가 발전 계획을 세울 때 나오셔서 충분히 의견을 내주셔야 그래야 좋은 계획이 나와서 마을에 잡음 없이 파악해서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을이 더 난개발되어서 여기가 펜션촌이 될지 또는 난개발된 관광지가 될지 공단이 될지 축산단지가 될지 뭐 알 수 없는 도로가 크게 뭐 마을 한가운데 관통된다든지 이런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좀 마을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젊어서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 더 늦기 전에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문화복지 혜택을 좀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가실 수 있게끔 우리가 발전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한번 계획을 좀 잘 세워보자 하는 그 뜻으로 이런 현장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농촌의 미래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세상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농촌의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편인데 그 긍정적으로 변할 때 좀 더 우리가 다른 마을보다 앞서서 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겠죠. 현황을 좀 살펴보면 농촌의 인구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에 공부하러 돈 벌러 산업화된 도시로 전부 넘어가서 농촌 인구가 대폭 줄었지만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서 기농기촌 기여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향후에는 과거에는 농촌만 인구가 줄었다면 향후에는 도시, 농촌 전부 다 인구가 줍니다. 온 나라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줄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 다 노령화돼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농촌 할 거 없이 다 인구가 줄 때는 그럼 어디부터 슬럼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해서 도태될까요? 도시도 대도시도 외곽에 낙후된 공간은 인구가 없어서 빈집이 늘어나고 소멸될 것이고 농촌도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들끼리 합의 안 돼서 싸우고 있고 뭔가 어르신들만 무기력하게 살고 계시는 마을은 없어져서 이웃 마을에 흡수돼서 뭔가 열심히 활발하게 살아가는 주민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는 마을은 인구가 늘고 넓은 농지를 확보해서 유럽의 선진 농촌처럼 농사 짓고 사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특히 환경 급발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일까요? 가장 늙은 날일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가장 늙은 날이라면 내일 바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 우리가 앉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록 나이는 드셨지만 여기 계신 할매들 특히 아마 텃밭 정도는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몸은 아파서 곧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보시면 또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적당히 건강 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고 삶을 풍부하게 할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텃밭을 갖고 있는 힘이라도 남아 계신다면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마을 지도자와 젊은 분들이 뭔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힘 중에 조금만 내서 도와주시면 어르신들 사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내 자손들을 위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보탬이 되니까, 그런 뜻에서 어르신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과연 우리 마을은 함께 잘 살자는 뜻이 있는 공동체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마을은 공동체일까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마을은 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농촌은 마을이 부자가 돼야, 마을이 잘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쓴들 우리 마을에 각자 좁은 땅 농지에서 각자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심어서 재배를 해봐야 상품성도 없고 품질 관리도 안 되고 합니다. 근데 자라는 마을을 보니 같이 조합 형태로 힘을 모아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그것도 공동 재배하면서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또 판매망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다 보니까 훨씬 상승작용으로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이 공동체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노동력이 돼서 뭔가 열심히 하면 밥벌이는 되고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이 들어서 지금의 어르신 같은 세대가 됐을 때는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분홍들은 정부 지원도 받고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잘 사는 분들이 많지만, 마을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들, 심지어 어느 마을은 70~80%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낮은 소득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이 잘 사라져서 어르신들도 노후에 즐겁게 거기 살다 가시고, 또 후손들도 살만한 곳이라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든다면 공동체가 돼서 함께 잘 해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거 다 귀찮다, 노인네들만 사는 마을에서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 소득 사업이든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린이들 여생을 좀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라도 잘 꾸며놓고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사시는데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을보다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꾸며놓고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농촌은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이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민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나라가 이제 살 만큼 사라져서 많은 지원 제도가 있으니 그 지원을 받아서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과거의 농촌은 마지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아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제는 농촌이 마지못해 갈 곳이 없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인들이 다시 기농기촌, 기여를 하려고 하는 뜻은 농촌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는 뜻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농촌의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뭔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유럽의 농촌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산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런 분들이 자기 사는 마을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하고 살지는 않겠죠. 또 나는 언제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화학비료나 농약 이런 것들을 함부로 쳐서 사람들에게 해로운 음식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또 나는 언제든지 도시인들이 쉬고 싶을 때 쉬러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잠깐 와서 슬쩍 예쁘게 꾸며놓은 꽃이나 뭐 병강 구경하고 싸운 음식 먹고 쓰레기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라면, 유럽의 농촌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온 가족이 와서 체류하는 그런 형태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경을 잘 꾸미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도시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이 된다면 충분히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도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세상이 급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공부도 하고 대응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봄에 모내기철에 논에 벼 모종을 잘 심어서 모내기를 해놓고 그놈이 잘 자라서 가을에 썰갈 때쯤 돼서 그 벼에서 벼나락 쌀알 대신에 복분자, 아로니아, 선딸기, 방울토마토 같은 것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시면서 그런 택도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말도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와 똑같은 것이죠. 마을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을 만드시려면 뭔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마을에 파종할 수 있을 때 뭔가 심어놔야, 혁신의 씨앗을 심어놔야 그놈이 자라서 마을에 변화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 기다리시면 그 마을에는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좀 더 잘 살고 나도 좀 즐겁게 살고 자손들한테 좀 좋은 마을을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뭔가 변화의 씨앗을 심어야만 그놈이 자라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앞으로 어쨌든 농촌이 점점 살기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유럽의 네덜란드랑 뭐 이런 분홍들이 사는 독일 같은 농촌처럼 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듯이 우리 지금 할매할배들이, 어르신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6.25 끝나고 처음으로 자기 명의로 농지를 갖고 사시는 세대들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가 예전에는 4-5명, 요새도 뭐 2-3분씩은 농촌에 다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 댁에 가서 자녀들 댁에 가서 아들 딸들한테 4등분이 나고, 손주 때까지 내려가면 10등분 이상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뜩이나 땅이 경지 면적이 좁아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땅이 10토막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토막이 나면 농사도 못 짓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개 100평, 아무개 200평, 아무개 뭐 200, 300평 뭐 이렇게 갖고서는 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농지는 분할 성속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분할 성속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형제 간에 싸우죠. 만약에 옛날처럼 장남한테 다 물려준다면 어르신들 돌아가신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형제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가구당 재배 면적이 23배나 큰데도 불구하고 장자 성속이랍니다. 분할 성속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장자가 안 하면 차남이
농사를 짓고 천하면 하면 삼다미 농사 이렇게 거기에 딸이 다 껴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으로 이렇게 내려가 통으로 물려주게 돼 있는데 그 뜻은 농지가 쪼개져서는 안 되는 거고 농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땅주인들이 상당수가 도시에 나가서 살고 누군지도 몰라서 마을 사바이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하물며 이후로는 점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농지은행이나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마도 농지가 이렇게 쪼개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법제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어르신들도 심각히 고민을 하셔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이 대대손손 살아온 이 마을이 잘게 쪼개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마을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마을을 가봤더니 마을 주민 전체가 조합원이 돼서 같이 농사 짓고 가공하고 유통을 해서 그 이익을 다시 마을에 환원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공동체 하는 마을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땅까지 공동 소유로 되고 있는지는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같이 공동 경쟁을 한다면 생산 기술 공유할 수 있고 역할 분담을 하죠. 생산하는 사람, 그다음에 가공하는 사람, 유통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유기적으로 묶여 있으면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판매망을 공유할 수 있고 가공도 어떤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성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명품으로 승부를 걸어서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도시인들이 찾아와서 사가는 정도로 그런 멋진 농산물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앞에 얘기들은 좀 큰 얘기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니는데요. 우리 마을에도 빈집들이 많이 있죠. 도시 인근에 있는 마을들은 비교적 여건이 좋은 데들은 빈집이 덜어 적지만 산간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곳들은 빈집들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유언을 한번 남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내 집에 와서 살 게 아니면 그 집이 허물어져 내려서 잡초가 오지고 하면 이웃에 보기 흉하니 그 집을 깨끗이 털어버려라. 또 너희들이 내가 농사짓던 땅에 들어와서 농사질 요량이 아니라면 그 땅에 잡초가 우거지면 이웃에 보기 흉하니 이웃에 농사짓기에 허용해주거나 땅을 팔더라도 이웃에 먼저 팔도록 해라 라고 해서 자녀들이 따라주면 마을에 빈집도 덜 발생이 될 거고 농지도 잘 버텨질 텐데 어느 마을은 농사를 많이 짓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마을 곳곳에 잡초가 묻은 마을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땅이 잡초가 묻어서 이웃에 폐가 되는 그런 공간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 이미 땅, 집을 자손들한테 물려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잘 간수했다가 잘 물려주셔야 되고요. 자녀들이 들어와서 농사 짓겠다면 농사 짓는 권리는 다 물려주시더라도 땅 문서, 집 문서는 잘 갖고 계셔야 향후에 별탈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내가 어려서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나라가 워낙 가난해서 많이 배울 수가 없었죠. 특히 어머니들은, 할매들은 옛날 딸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도 글을 몰라서 지금 한글을 배우신 분도 꽤 계실 텐데 자, 그때는 나라가 워낙 가난했고 온 가족이 산으로 들러나가서 농사를 져야만 먹고 살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어르신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들어놓고 싶으면 들어놓고 싶고, 멀리 자손들한테 마시고 싶으면 마시러 가시는데, 근데 사시는 거는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마을 만들기는 마을이 잘 살기한 뜻도 있지만, 좀 즐겁게 어울려 살아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농촌의 마을 만들기도 실패한 이유는 주민들이 마음이 모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돈을 주니 뭔가 같이 해보려니까 잘 안 된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울려서 한번 즐겁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울려서 즐거우면 마음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뜻이 생깁니다. 실제로 잘된 자생적으로 뭔가 마을에 마음이 모여서 잘된 마을을 가보면 그분들이 서로 어울려서 즐겁게 잘 어울리다가 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 좀 달리 해보자 해서 스스로 마을에 공동 땅을 마련한다든지 공동 경작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잘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시작은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여있는 게 즐거워야 된다. 옆집 사람이 왼수 갖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돈을 준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아보자는 그런 좋은 마음이 모여야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매는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까지 산 미국 할머니인데 정말 이 할머니가 만약에 80살에 돌아가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노인네가 됐을 텐데 81살부터 운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마담 모제스라는 분은 너무 가난해서 13살부터 남의 집 식모사를 합니다. 19세기 말이니까 노예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결혼은 겨우 가까스로 27배 하는데 애는 또 10명씩이나 낳고 그 10명 중에 5명이 자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가슴에 묻은 거겠죠. 고생하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70년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고 물감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 벽칠하고 남은 페인트를 얻었다가 허름한 종이에 그래서 2달러, 3달러 우리 돈으로 2,000원, 3,000원 받고 팔고 있었어요. 태생이 그림을 잘 그리셨나봐요. 그래서 이분의 그림이 우연히 뉴욕 전시회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그때 알려져서 82세부터 전시회를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1600장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의 그림이 얼마나 비싸지냐면 2달러, 3달러 하던 것이 무려 장당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요새 11억 정도 하겠죠. 이렇게 비싼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도 보듯이 밭 옆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계신데 자, 또 이 할배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이로 106살까지 산 미국 할배인데 이분도 60쯤 돼서 정년퇴직하고 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친구가 맨날 서양 장기만 두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멀리 다른 세상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멍 때리고 앉아있으니까 요양보호사가 와서 어르신 그렇게 멍 때리고 계시면 치매에 걸리고 일찍 돌아가시니까 저하고 그림이나 배워보실까요? 그래 그렇지 뭐. 그래서 10주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샤갈이라는 세계적인 샤갈을 빠음치는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 내가 1년 더 살지 5년 더 살지 10년 더 살지 그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남은 여생을 뭘 하다 갈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시라는 거죠.
평생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공부시키고 건설 다 했으니 이제 남은 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는데 뭘 하고 살아볼까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오로지 가서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농사만 매달려 살았던 세월들을 이제는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고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서 좀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그림을 잘 그렸는지 춤을 잘 췄는지 노래를 잘했는지 운동을 잘했는지 기계를 잘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농사만 짓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재능을 찾아서 뭔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겠다, 후회 없이 살다 가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닙니다. 예쁘게 농사 짓기. 뭘 예쁘게 농사 짓까요? 내 몸이 예뻐야 되겠죠, 먼저. 자, 예쁘다는 거는 건강해야 예쁜가요? 아픈 사람이 예쁜가요? 그래서 내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예쁜 옷. 우리가 텃밭을 갖고 돈이 생기면 남의 밭일을 해서 돈 생기고 나면 꼬깃꼬깃 챙겨놨다가 자식들 챙겨주고 손주들 용돈 줘봐야 그때뿐이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 사 드시고 보약 사 드시고 예쁜 옷 입고 건강하고 하셔야 오히려 자녀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내 몸이 아파서 자녀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얘야,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겠으니 좀 얼른 내려와 나오 하면 한두 번은 선뜻 내려오겠지만은 자주 그 일이 반복되면 아마도 이런 얘기를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 먹여 살리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참 힘들어.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들 요양시설도 보내죠. 요양시설은 치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살다가 요양시설에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표정이 아주 슬픕니다. 다시는 내가 평생 살던 고향에 돌아올 수 없겠구나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좀 즐겁고 건강하고 예쁘게 사셔야 되겠다. 집 주변에 좀 꽃도 심고 예쁘게 갖고 놓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집도 다 쓸어가지는 집에서 살지 말고 깨끗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집 말고 여름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사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집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자손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농촌마을 돌아다녀 보면 마을 주변에 예쁘게 사철꽃 심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쳐다보고 찾아오고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 가꾸실 때 조금씩 신경 써서 예쁘게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아하게,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젊게 사는 할매가 되자. 이렇게 살아야 더 존중받고 자손들도 더 좋아합니다. 도와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농촌 마을 만들기 목표는 딱 한 가지로 명료하다. 뭘까요? 내 손주 손녀가 오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내 손주 손녀가 오고 싶지 않은 마을을 남의 손주 손녀가 오고 싶을까요? 자, 주말에 사위 며느리가 손주 손녀를 꼬십니다. 너그 할매 할배가 저기 시골에 참 공기 맑고 물 맑고 그림 같은 동네 사니까 한번 가서 주말에 가서 쉬었다 오자. 쉬는데 성문대집 한번 와봅니다. 아니 이건 왔더니
집은 다 쓰러지게 생겼고 화장실에는 똥냄새 나고 들판에 나갔더니 온갖 쓰레기가 널려있고 개울엔 똥물이 흐르고 그리 되면 애가 뭐라 그럴까요? 내는 다시는 헬멧을 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근데 시골인 줄 알고 봤더니 집은 뭐 별장처럼 져놔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좋고 들판에 나갔더니 꽃이 만발하고 겨울에 맑은 물이 흐르고 하루 점도록 나가서 놀아도 지치지 않고 즐거우면 애들이 뭐라 할까요? 주말마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객적은 내가 돈 쓰지 말고 우리 헬멧 집에 가서 쉬었다 오자.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애들이 가자 그러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60 전후에 젊은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할매들이 너무 잦아서 싫다고 그래요. 자, 데리고도 살 판인데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그거 기다리는 거하고 자주 찾아와서 어울려 사는 거하고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농촌 마을도 잘 꾸며놓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길을 넓힌다든지 정비라는 부분들은 정부의 많은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런 지원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청소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 마을을 잘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나이 60, 70, 80 이렇게 먹으시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평생 살던 이 마을에서 나는 내가 죽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가끔 하실 겁니다. 자,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아, 저 고집 세고 60만 노인네 잘 돌아가셨다. 이 얘기하고 아휴, 저렇게 따스하고 인정 많은 어르신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대? 한 1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어느 얘기 듣고 싶은가요? 이리 얘기하면 대부분 따뜻하고 인정 많은 어르신이라고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제가 3년 전에 어느 마을에 갔을 때 92살 먹은 어르신이 농사짓다 말고 가끔 들어오셨습니다. 남자분이신데요. 아주 짱짱하세요.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해집고 다닙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야, 경지정리 어떻게 됐어? 경지정리 어떻게 됐어? 경지정리 어떻게 됐니?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어르신 오늘은 우리 마을이 경지정리 하려고 농지 경지정리 하려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볼까? 마을 발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이 갑자기 그럼 됐어! 하고 휙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최고 연령자이신 92살 먹은 할배한테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노인네 때문에 우리 마을에 2번이나 경지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딱 저 노인네가 도장을 안 찍어줘서 마을에 여태까지 경지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짓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을 어르신한테 어르신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 외양을 보아하니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미안해서 이번에라도 도장 찍어주려고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어르신 본인도 경기경리가 안 돼 있으니까 기계농사를 못 지니 힘들어서 그 욕심에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욕을 먹어서는 될 일은 아니겠죠. 자, 우리가 객지에 나가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가서 같은 도사람만 나오면 반가울까요? 좀 반갑겠죠? 근데 같은 군사람을 만났어요. 아, 우리 군사람이고 그러면 훨씬 더 반갑겠죠. 아, 근데 천천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려서 헤어져서 잘 몰랐는데 우리 마을 사람이었네. 우리 고향 마을 사람이면 친동기감처럼 살갑게 지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향후에도 하고 자주 모여서 어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단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고향 마을에서 마을 안길 넓히고 소방도로 넓히고 담장 정비하고 침 정비하고 마을 사업을 하는데 한 분이 목리를 부려서 땅을 안 내놔가지고 결국에는 하다하다
주민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 예산이 다른 마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어머니 아버지가 땅을 안 내놔서 결국 마을 길도 못 넓히고 마을 사업이 안 돼서 엉망이 됐더라. 그렇게 됐을 때 그 자손이 그 향후에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을에 고향 생각나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못 올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갖고 있는 땅, 재산을 어떻게든지 가치를 잘 받게끔 목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잘 살게끔 돼서 마을에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길도 넓고 환경정비도 잘 돼서 누구라도 살고 들어오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자식들한테 물어줘야 고마운 소리 듣지. 가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마을 땅 농지 물려줘봐야 값어치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마음을 좀 열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4번 또는 5번에 거친 마을 농촌 현장프로의 마지막 차수인데 이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해보니까 우리 비로소 함께 뜻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다. 또 내가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왔는데 남은 여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갖게 됐다면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 할 일은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일을 잘 정비해서 좀 더 살만한 곳, 아름다운 곳,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곳,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